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주요 신선식품 수입 단가가 최대 1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중 관세 갈등 여파로 환율이 오르면서 고스란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해당 수입 물량이 풀리는 5, 6월경엔 지금보다 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잘 해나가야 할 텐데요. 여기에 지금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월동 채소 가격이 오르는 게 밥상 물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까지 시금치, 봄동, 열무, 얼갈이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당초 오늘까지 배추나 무, 양배추, 당근에 대해 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에서 일주일 더 연장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품목들도 달라졌고 앞으로도 가격 추이를 감안해서 연장시켜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정보들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어떻게 화분에 파나 상추 저도 뭐든 심어볼까요? 네, 2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포장으로 브랜드를 표현하는 패키징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피해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요즘 커피 원두 가격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네, 주요 커피 생산국들이 기후변화와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 생산국 1위입니다. 이 나라는 작년에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가뭄 그리고 대규모 산불로 커피 농장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커피 원두 생산, 수출 1위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커피 원두 생산 수출 1위. 네, 힌트 드립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죠? 네, 막 아프리카인가 남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힌트예요. 삼바. 바로 이제 오실 텐데 삼바 축구의 나라. 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주 유명한 선수죠.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갔던데 네이마르 어디일까요? 너무 쉽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3글자입니다. 예, 3글자.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떤 분이 힌트 따봉 이렇게 하셨네. 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목소리 왜 이럴까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사에 꼭 필요한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 가격 인상분 차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추경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볼게요.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사업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난 2021년 말경이었습니다. 이게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서 네. 이 화물 운송 부분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기억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 이제 요소가 이게 그 요소수의 원료뿐만 아니라 네. 무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원재 값도 많이 오르면서 비료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나서서 오른 무기질 비료 가격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의 한 80% 정도를 지원해줬는데요. 오, 네. 예, 이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농업 현장에서 또 논란이 컸는데요. 농협이 우선 나서서 그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농사의 필수 요소잖아요. 이게 사용량도 많을 거고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협에서도 지원 비용 일부를 분담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 한 3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최대 372억 원 정도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30% 정도가 이 정도 규모니까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은 전체 한 1,000억 원 정도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해도 가격이 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개통구매 사업을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농협에 따르면은 비료업계가 원래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무기질 비료 가격을 15% 정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총 50차 넘게 이제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을 5.9% 정도로 최소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실제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 인상률 이게 20%가 넘을 것이라는 거였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협이 이렇게 지원에 나선 겁니다. 네, 결국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 농업인 단체에서 특히 추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사실 계속 그 본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구였었는데요. 또 최근에도 그 국내 최대 농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중앙연합회가 무기질 비료 가격에 대한 차익 지원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요. 지금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업 현장 간담회를 계속 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하고도 이제 현장 간담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 예산을 요청하고 나선 바 있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비료 지원 추경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그리고 쌀 대체 작물 확대 등과 같은 농업 분야 추경 예산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총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농업 분야 추경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서의 추경 논의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이외에도 지난해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던 그 도축장 전기료 특례를 비롯해서 청년 농업인 관련 육성 관련 예산도 추경이 계속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 농축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임시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농어민신문 지금까지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이 포장으로 브랜드를 표현하는 패키징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장으로 브랜드를 표현한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선 포장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제품과 함께하는 구성품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품을 담는 용기나 이 포장재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패키징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사례, 이런 것들이 바로 포장으로 브랜드를 표현한다, 혹은 패키징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품의 사용 방법을 표기하거나 그냥 단순히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게 사실 포장의 역할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바로 이 패키징이 마케팅 도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디자인의 패키징 덕분에 제품이 더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예쁘니까 또 사기도 하고요. 이 속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색상이나 캐릭터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처럼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포장을 덜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패키징에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재생용지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환경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최대한의 장식을 덜어내서 브랜드의 가치를 노출하는데요. 또한 독일의 마트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트에 있는 제품들에다가 가격을 아주 크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제품에다가? 네, 제품에 다른 패키지 다 빼고 제 가격만 독일이라고요? 네, 써놨습니다. 역시. 네,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네네. 행사 이름도 작은 가격이 크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메시지를 노출했는데, 이렇게 포장을 통해서 브랜드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 이런 브랜드들이 어디인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네. 포장을 안 하기도 하고, 네, 그것도 네. 사실 포장으로 우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구나. 그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이거를 패키징 아이디어로 재미를 준 티, 네. 차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동음 이어를 활용한 네. 사례인데요. 그래서 지금 차 브랜드, 티 브랜드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마시는 차와 타는 차를 활용해서 뭐 마케팅을 했나, 패키징을 했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찻잎을 넣은 티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티백의 성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티백은 몇 번 물에 우려내고 나면 바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바로 버려진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쓸 수 없어서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건 안타까워하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 제품이 자꾸 소비자들에게 잠깐만 보여지는 게 아쉬우니까 이벤트로 이벤트로. 네, 티백을 또 다른 백이죠. 가방처럼 디자인을 해서. 네. 이건 상상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티백은 그냥 단순히 네모난 모양의 실이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네모난 티백 대신에 그 모양을 다 가방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네, 특히 그 브랜드가 정말 진심인 게 가방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해당 브랜드와 똑같은 가방 디자인의 티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사실 1879년에 설립한 굉장히 전통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처럼 버리기가 아까운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패키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디 가방 브랜드랑 했는지. 왠지 굉장히 명품이랑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궁금하네. 설마 C로 시작합니까?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들으면 아마 아실 브랜드들로 협업을 했습니다. 궁금해.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예상을 깨는 패키징으로 주목받은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는 화장품 브랜드를 소개를 할 건데, 우선 이 제품의 겉면에는 휘핑크림이 그려져 있고 알루미늄 캔으로 돼 있어서 뚜껑을 또 열면 휘핑크림이나 헤어 제품을 짤 때 쓰는 노즐이 달려있게 그렇게 그래요? 패키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겉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고 뭐 제품 용기의 디자인을 보면 당연히 먹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휘핑크림이 있는데. 예. 네, 근데 사실 이 제품은 선크림이었어요. 네, 휘핑크림과 용기는 똑같은데 짜면 선크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도
선크림이 먹는 크림처럼 쫀득하고 잘 발린다. 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포장을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포장은 바꾸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과 전혀 다르게 포장해서 고객들한테 어쩔 때는 혼란을 주기도 하고 또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품을 쳐다보게 만드는 뭐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예.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징 방식을 카오스 패키징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아, 이게 용어가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생수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보통 생수라고 하면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한 병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브랜드는 맥주 캔처럼 불투명한 캔에 물을 넣고 생수인데. 네. 예. 그리고 겉에 악마 또 좀비와 같은 그래픽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름도 리퀴드 데스, 그러니까 죽음의 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마트에 진열돼 있는 것만 보면은 누가 봐도 맥주겠거니 혹은 에너지 음료겠거니 그렇죠. 예.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특별한 패키지의 물이 미국의 Z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브랜드는 우리는 플라스틱 병보다는 재활용이 좀 더 쉬운 알루미늄 캔을 용기로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네. 이들이 특히 알코올 음료도 잘 마시지 않고 논알코올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Z세대들을 타겟팅해서 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Z세대들이 진짜 이 논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저 맞아요.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뭐 F&B 트렌드기도 하고 뭐 제로에 대한 거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런데 예. 이제는 술까지 안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예. 네. 아니 네. 현명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Z세대들을 타겟팅을 해서 물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들고 다닐 때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축제에 가서도 이 캔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흥을 전달할 수 있고 마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장 건강한 음료인 물을 마시는 반전 재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하는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장에 담아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네. 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풀어낸, 그러니까 포장지에 네. 환경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남겨둔 네.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뭐 포장지 겉면에 분리배출이라고 쓰여 많이 있는 봤죠. 직관적인 메시지 그런 네. 것도 있지만 뭐 리사이클링 그 그쵸. 그림도 본 적이 있고. 네, 예, 예. 그렇게 직관적인 메시지보다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라벨 뒷면에 몰래 숨겨둔 메시지. 그러니까 병과 라벨을 분리해야만 그 분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메시지들로 재미를 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재활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라벨을 뜯으면 그 속 안에 숨어있는 귀여운 동물이 보이고 그 동물이 이제 너가 20차례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만화 같은 그런 메시지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의 라벨은 뜯어준 당신이 환경 지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 박스를 분리 배출하려고 할 때 나무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한테 칭찬을 받는 느낌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분도 좋아진다라고 하고요. 네네. 이렇게 포장지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메시지를 통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기도 하고 이 재미있는 메시지들을 SNS를 통해서 바이럴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 메시지가 아니어도 떠먹는 요거트의 뚜껑을 열고 거기 이제 묻어있는 요거트를 걷어내잖아요. 맞아요. 핥아먹자. 네. 그러면 거기 안녕이라는 인사가 있다거나 우유팩 아랫면에 귀엽네요. 예. 네, 넌 참 호기심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메시지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앞으로는 브랜드가 나에게 남긴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지 더 꼼꼼히 제품 포장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예, 참 아이디어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바코드 우리가 이렇게 삑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디자인을 해서 소비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한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과자 브랜드인데 보통
과자 봉지에도 특정 과자임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렇죠. 네,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다 같은 그림인데 맛에 따라서 재료를 표현하는 맞아요. 그림만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디자인을 새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브랜드는 주력 상품인 감자칩의 포장재 중에서 모든 제품에 무조건 존재하고 또 변화를 주기 좋은 바코드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제 캐릭터는 기린인데 네. 바코드를 책상처럼 만들어서 책상 위에서 기린이 앉아 있는 디자인. 네, 바코드를 가스레인지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감자 요리도 하고요. 네, 바코드가 줄기가 돼서 이 기린이 줄기 아래 달려있는 감자를 캐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시즌마다 그리고 맛에 따라서 특별한 바코드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특별한 바코드를 만든 게 벌써 20년이나 아, 됐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바코드를 촬영해서 올릴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한마디도 하고 수집 욕구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야, 합니다. 그럼 완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해주는 거면? 그러니까요. 그쵸. 단순히 맛있어서 사는 것보다도 이 제품의 바코드 때문에 수집까지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광고해주고 SNS에 네. 올려서. 아, 이렇군요. 예. 진짜 오늘 들어보니까 포장 아이디어들이 아주 넘쳐나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열 수 없는 포장으로 화제가 된 브랜드를 소개해 주신다고. 열 수 없다? 뜯을 수 없다? 오픈할 수 없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또 다른 과자 브랜드 얘기예요. 이번에는 초코맛 과자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사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충치도 생기고 하니까 부모님이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과자의 한쪽 면을 책 표지나 채소의 단면으로 디자인을 해둔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로. 네, 열 수 없다기보다는 알 수 없도록 네,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 표지 쪽이 바깥으로 보이게 책꽂이에 꽂아두거나 채소의 단면이 보이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이들이 막히네요. 네, 예. 절대 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 수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장품 브랜드는 신제품을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때 홍보하라고 나눠준 제품 포장을 자물쇠로 잠가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영문도 모르고 전혀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부터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네, 두 번 올리게 하는군요. 맞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진짜. 예. 공식 SNS에서는 출시일이 다가오니까 이 자물쇠의 암호를 풀 수 있게 하나씩 포스팅을 한 거죠. 아,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이걸 맞춘 사람들만 제품을 열어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브랜드들처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소구 포인트나 또 기능에서 나아가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또 마케팅까지 이렇게 포장을 활용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포장에도 한 번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채용 시장의 정보와 정부 정책 그리고 트렌드를 알아보는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최근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못됐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사기를 치려고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행동들이고. 이게 최근에 어떤 상황이고 또 왜 이런 피해가 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특히 올해 더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네네. 구직자들도 오죽했으면 이제 안 가리겠다. 무조건 채용 공고 취업만 되면 이거저거 안 따지고 무조건 가겠다라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취업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구직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서 오히려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 범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기술이 좀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도 나날이 뭔가 수법이 교묘해지고 발전하냐고요? 그러게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딥보이스와 같은 음성 변형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 발달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던데. 아무래도 네,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워낙 생기고 요즘은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합법적인 회사처럼 마치 아예 회사를 차려놓고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회사를 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 사례를 알아야 우리가 좀 대비를 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마 채용 공고 취업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신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중에서도 채용 공고는 공고인데 그 공고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온라인으로? 거예요. 예. 그리고 서류 중에 합격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온라인 면접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온라인 면접 사이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라 하고 뭔지 알겠어요. 예, 카톡으로 예.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메시저로 야, 해서 보내면 진짜 머리 좋네요. 예, 예.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네, 다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정보가 다 정보는, 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개인 정보나 은행 계좌번호가 다 유출되는 경우,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면접 볼 때 아무래도 본인의 계좌나 이런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핸드폰에 보안 설정을 하는데 카카오톡 친구 설정해서 긴급 상황 내가 메신저로 이제 내용을 안내하겠다라고 하려면 추가 신청해야 되는데 보안 설정이 돼 있어서 침풀이 안 되네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보안 설정을 해제해 달라라고 하면 보안 설정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 그게 이제 또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송금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네. 고용계약서도 있습니다. 이제 합격을 했다. 이제 출근을 해라. 출근한 첫날 고용계약서를 쓰는데 고용계약서 안에 교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를 써서 그 고용계약서 안에 이 사람의 이제 인적사항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다 쓰게 하는 거죠.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도 쓰고 진짜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계약서를 처음 써본 사람, 특히 청년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또 당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회사들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자기네들은 합법적인 회사다.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회사가 뭐 저쪽 동남아나 다른 데 차려놓고 전화로만 하는 그런 그게 시대는 아니고. 아니고 한국에도 이런 회사를 차려놓고 갑자기 이제 회사 가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죠. 회사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발견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 이제 특히 청년도 그렇지만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 중장년 구직자들 좀 뭐랄까요? 좀 더 노출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청년은 조금 통화하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녹음을 하거든요. 사실은. 녹음하면서 청년들은 얼추 그래도 많이 피해가는 편이긴 한데 중장년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취업하다 보면 중장년 같은 경우 이력서를 많이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세대는 그래도 취업하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졸업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쓸 기회가 없어서 이력서 쓰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사실 서류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입사 지원할 때 어떤 서류를 뭘 넣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제출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 같은 주민등록 등본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인감까지 세상에. 보내시는 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사기가 발생하니까 그냥 회사라니까 믿는 거죠. 네, 믿는 예. 거죠.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 제시한 후에 합격했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라라고 할 때는 조심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과하다는 느낌 이거를 가지셔야 되는데. 예. 네. 이력서 제출하고 그래도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회사를 믿는 거잖아요. 믿고 출근을 하니까 아예 이렇게 나의 모든 정보들을 믿고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정보를 보실 때 취업 카페나 아니면 무슨 온라인에서 그냥 혼자서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던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네네. 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부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상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노동부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센터가 있고 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팀이 있고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고 금융위는 서민금융센터 그리고 뭐 보훈처 같은 경우는 제대 군인 지원센터 등 이렇게 다양하게 취업 관련 상담을 해주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다양하게 했던 모든 부처에 있던 것들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한 곳에 모아놔서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내가 지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지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장년들이 또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중장년들 되면 이제 아이들도 나하고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외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메신저로 친근하게 친구 추가해주고 인사해주고 하면 또 마음이 열리거든요. 아이고. 또 그런 심리를 예. 이용해서 메신저로 이렇게 친구 추가해놓고 그 내용들을 이쪽 한번 해봐라. 해봐라 어떠냐라고 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보통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는 공식적인 메일이나 공식적인 공고를 띄우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 이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채팅으로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거 좀 의심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또 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에서 친구를 사칭해서 메일이나 메신저를 별도로 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한 사람들이 나한테 뭐 송금을 요구한다거나 뭐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절대 하시면 무조건.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취업 시에 뭐 고용이 확정되기 전인데도 비정상적으로 뭐 금전을 잠깐 보증금처럼 뭘 해야 된다거나 돈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무조건입니다. 네네.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그 어떤 될 것 회사가 사람 같습니다. 뽑을 때 돈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네. 노동에서 쉽게 버는 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허위 공고 중에 하나가 고액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짧은 시간에 저도 되게 고액을 많이 벌 수- 봐요 그거. 그죠? 예. 고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되는 하루에 겁니다. 10분이면 할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인데 한 네, 달에 맞습니다. 300 보장. 네네네. 이거 되게 많이 봐요.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월 300 벌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가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막상 면접을 보러 갔더니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있으면 이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뒤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면접 볼 때 요즘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세대거든요. 사실은 예. 워낙 코로나가 장기였고 그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면접 볼 때도 뭐 화상 면접을 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더 그렇대요. 근데. 네, 이걸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어. 화상 면접 하려면 당연히 또 어플 깔으라고 하고 앱 하라고 하고 설치하라고 하고 이럴 때는 즉시 확인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분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이제 있는 걸 활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화상 면접할 때는 우리가 휴대폰 보안 설정, 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면접 보고 있는데 내가 오프라인에서 혹시 면접을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 회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면 그때는 본인이 면접 본 그 기록들을 다 면접 끝나고 나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요? 네. 네, 수기로 써놔요? 본인 써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면접 봤는데 면접장에서 이런 행동이 있었고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게 나중에 피해를 좀 막을 수도 있고요. 이걸 문서화해두면 혹시라도 그 기업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질문에서는 안 되는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피해를 받거나 그럴 때는 법적으로 내가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면접 보고 나서 조금 의심쩍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요? 네, 어디다?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만약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범죄에 연루됐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구직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오늘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다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민형사상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본인의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사기 혐의로 체포돼서 위험성 이런 15년 정도의 징역을 살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형사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구직자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피해자한테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돈을 단지 그냥 뽑았다고. 전달했었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걸 따로 시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민사상에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금융거래에 제한되는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된다면 즉시 중단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하면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 참작이 돼서 좀 경감이 되니까 반드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용 공고를 볼 때요. 그러면은 취업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채용 공고에 보면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 연락처가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 연락처여야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회사 전화번호가 공식적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기업에 대해서 후토크 리플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검색을. 네,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가면 그 기업에 대한 후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면접이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업이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수직업 시간에는 이 구직자들이 무조건 알아야 할 신종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브라질이었습니다. 9652님 브라질 아닙니까? 삼바 이렇게 보내주셨고 149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8844님 아침 출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힘들겠지만 즐거운 출근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932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운전 졸음 쫓는 데는 커피만 한 게 없다고. 너무 졸리면 슬쩍 아예 그냥 안전한 데서 주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